우리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정말 간단한 말 같은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될 때가 있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왜 그럴까요? 아니,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그렇게 망설이는 걸까요? 아마 이 질문, 여러분도 한 번쯤은 스스로한테 던져보셨을 거예요. 그쵸? 정말 보편적인 고민이죠. 도움을 청한다는 게 종종 이런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꼭 나 혼자만 뒤처지고 나 혼자 실패한 걸 세상에 광고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바로 이 감정, 이게 바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벽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감정의 무게가요, 성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남성과 여성이 이 도움 요청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느끼는지 그 마음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길 딱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많은 남성분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걸 뭐랄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여성분들은요, 이걸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남성들의 마음속을 조금만 더 들여다볼까요? 어릴 때부터 능력 있어야 한다.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기대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청하는 게 꼭 자기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뭐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고 피하고 미루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성들의 시각은 꽤 다릅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그 과정 자체를 서로 믿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드는 기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잘났어 이걸 증명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해내자 이 협업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마음속의 차이가 실제 행동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데이터로도 보이는지 한번 구체적인 숫자로 이 현상을 확인해 보시죠. 이런 현상을 딱 설명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도움 요청 격차. 뭐 말 그대로예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어떤 문제에 대해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는 비율이 확연히 낮은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이 격차가 생각보다 정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 도움 요청 깔태기라는 걸 한번 보세요. 맨 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도움을 받을까 고민하는 단계, 실제로 요청하는 단계, 그리고 꾸준히 도움을 받는 단계로 내려올수록 어때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남성들은요, 맨 처음 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진짜 요청해 볼까 고민하는 순간,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받고 그걸 유지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단계에서 여성보다 더 많이 이탈한다는 겁니다. 장벽이 딱 하나가 아닌 거예요. 모든 과정에 장벽이 있는 셈이죠. 아니, 이렇게 단단한 벽을 좀 허물 방법은 없을까요? 남녀 가릴 것 없이 정말 필요할 때 마음 편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다행히 전문가들이 그 열쇠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바로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은 사실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더나 동료가 먼저 나 사실 이런 게 힘들어 하고 자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도움을 청하는 걸 너 혼자 실패했네가 아니라 우리 팀이 성공하기 위한 똑똑한 방법이네 이렇게 판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용기를 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것도 못하냐가 아니라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심리적 안정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건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여기서 솔직하게 말해도 혹은 도와달라고 해도 혼나거나 불이익받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서로 간의 깊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정말 명확합니다.
개개인을 외롭게 혼자 끙끙 앓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서로 손잡아주고 응원해주면서 같이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바로 이게 심리적 안정감이 추구하는 진짜 목표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움이라는 이 행동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의 전환일지도 몰라요. 바로 이 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해서가 아니다. 그건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다. 생각해보세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 그거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정리해 볼게요. 남성분들이라면 도움 요청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주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이라면 남성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마음의 벽을 좀 이해해주고 더 쉽게 손 내밀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도와달라는 말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용감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와줘라고 말하는 용기, 아니면 누군가의 그 말에 기꺼이 손을 잡아주는 용기. 오늘 여러분은 어떤 용기를 내보시겠어요?